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의 오늘 양자회담, 오늘 회동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끝났습니다. 2시간 10분 동안의 이 회담도 끝이 났고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회담을 할, 대화를 할 생각도 없었고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오만했고 이재명은 자신의 지지층의 요구만을 대변했고 대화를 할 자세도 아니고 협치할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인내력을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고 참으면서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은 없다.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의대 증원 부분, 그 다음 연금 개혁 부분, 의료 개혁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런 협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이재명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엄청난 인내력을 볼 수가 있었고 이재명은 결정적 실수를 했고 윤 대통령은 굉장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소통, 이 국정 운영 방향을 소통 쪽에 역점을 두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 모두 발언에서 15분이 넘게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A4 용지 10장이었습니다. 거의 예상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라든지 표현은 좀 부드럽게 했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정치가 아니고 통치를 했다라는 식의 오만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회담을 보고 난 다음에 개딸들 사이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같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이 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윤 대통령은 예상했다라는 듯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 모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언론 탄압, 이재명의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서 지금 법적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압수수색.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 부분, 가족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지금 개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 그걸 모두 윤 대통령 앞에서 다 늘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 최상병 순직, 이런 특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이 법률안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너무 남용을 했다. 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너무 무시했다. 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면 정치가 어렵다. 국정 운영이 어렵다. 오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도 전 국민이 봤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화를 할 자세, 협치할 자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을 해서 두 가지는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부분, 연금 개혁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협조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도 이재명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각종 특별법이라든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재명과의 회담, 이걸 사실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재명이 요구하는 이 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소통입니다. 국정을 대하는, 국정을 추진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서 판을 펼쳐준 겁니다. 이재명이 모든 이야기를 해보라. 모든 이야기를 이재명이 오만하게 다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대화하라, 협치하라 였거든요. 윤 대통령은 응했습니다. 이재명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참고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되면 좀 자세를 바꿔서 겉으로나 이 자세를 바꿔서 오늘은 좀 대화를 하는 이런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잔뜩 준비해온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바꾸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하지 않았죠. 이런 오만함.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은 국회 권력을 장악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총책임자는 행정의 총책임자 또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권을 통합하는 총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오만하고 윤 대통령은 겸손하기 그지없었고 끝까지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재명이 앞으로 이렇게 오만한 자세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내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25만 원 살포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이 지금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민생을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자신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꿔서 이게 금액이라든지 주는 대상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민생을 위해서 이 좀 수용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전히 그동안 주장해온 그대로 되풀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곧 국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들을 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법을 예를 들면요. 이게 지금 남아도는 쌀을 언제까지 예산으로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모두 사들여야 하느냐.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 법안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법 안에서도 이걸 날치기로 만들다 보니까 법 안에서도 손을 봐야 될 법들, 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고쳐야 하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안 하나 만들 때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걸 정치 공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법안들이 그 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 조문이 말이 되지를 않는 이런 엉터리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좀 법사위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제대로 이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전 국민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대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날치기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이 영수회담, 양자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국정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처럼 개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됐냐 이렇게 거만을 떨고 오만을 떠는 모습은 절대로 이재명이 실패한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내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이 양자회담 그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합의할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야기한 이재명의 다른 이야기는 이미 대통령실이 다 밝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이 이야기한 의대 정원 연금 개혁 협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협조를 기대한답니다. 민주당의 지금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모두 얘기했고 대통령에게 이제 국회를 통해서 압박하겠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자세를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겨냥한 총선 승리, 이 승자의 저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을 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결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재명을 만나서 뭐 얘기할 것이 있다면 듣겠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원칙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회복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는 바꾼다. 소통과 겸손으로 바꾼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입니다. 여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 새로 이제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오만한 태도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계속 발목을 잡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국정의 운영의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 처벌 부분을 엄격하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강력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해야 된다. 6월 말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황우여를 이제 이 윤재옥 권한대행이 황우여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우여 카드를 또 드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황우여는 뭐 별명도 어당팔입니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정말 당수팔단이다. 저는 또 황우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당대표도 했고 인천의 5선 의원이고 또 교육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경험이 많죠. 굉장히 낙천적이고 또 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 정치적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무난하다. 황우여가 이 대목에서는 황우여가 적임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이 비대위 체제가 6월 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데는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맞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저는 윤재옥이 그대로 맞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황우여를 찾아냈습니다. 황우여가 지금 몸도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황우여를 이제 찾아내서 비대위를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경선 룰. 황우여도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0%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걸 고쳐야 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쳐야 한다면 왜 고쳐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당원들 손으로 당대표는 뽑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일부에서 30%, 50% 국민 여론조사를 넣자라고 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 30%를 넣으면 정말 수도권이 유리합니까? 도움이 됩니까? 계산 잘 해봐야 합니다. 이게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선택,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가 노리는 과거에 이준석이 노렸던 역선택이라고 하는 이 나쁜 점, 그걸 뒤덮을 만한 이 득이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국민 여론조사 30%를 넣는 게 겉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참작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참작이 됩니까? 30%를 넣으면 역선택만 들어올 뿐입니다. 역선택을 지금 받아들여서 당대표를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나경원이나 뭐 안철수나 윤상현 마찬가지입니다. 30% 넣으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뭐 영남이라고 해서 모두 100% 당원,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얕은 계산으로 정치적 쇼로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30% 국민 여론조사 포함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면 정말 뭐 설득력 있는 이 설명을,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걸로 일단 원칙은 100%다라고 하는 이 황우여의 자세가 맞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끌고 가게 되면 6월 말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나경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철규밖에는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는 반장 선거와 비슷해서 이 출마 선언도 뭐 뚜렷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맡는 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철규 뭐 찐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당대표로서 나경원이 적합하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분명하게 이런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면서 국회 독재를 펼쳐나갈, 이 방탄을 해나갈 이 이재명에 맞서서 싸워나갈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경원이 적합하냐, 이철규 원내대표와 함께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여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역시 나서야 이철규 원내대표를 보완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이재명을 제압해 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격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 대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경원으로서 가능하겠느냐? 물론 뭐 나경원도 충분히 국민의힘의 당대표 자산입니다. 자원이죠. 근데 나경원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면 그 여지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철규 원내대표라면 지금 뭐 나이 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보다는 한동훈이 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한동훈이 등판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우여는 뭐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일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황우여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등판이 빨라지고 있고 한동훈이 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여지가 훨씬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비대위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응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케미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동훈의 정치 등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오늘 이재명이 보인 이 오만함, 또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보조도 잘 맞추면서 보완할 수 있는 한동훈이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나경원이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만났고 이철규 원내대표와의 뭐 나이 연대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동훈의 등판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셈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